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16강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포츠 역사상 눈부신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경기였죠. 경기의 중심 인물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치열한 대결 끝에 마지막 순간에 반전으로 8강 진출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언제나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번 경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아시안컵의 역사에서 사우디를 이긴 적이 없어 이번 승리는 더욱 값진 것이었죠. 사우디의 침대 축구 전략과 마치 홈구장 같았던 사우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차기에 돌입하며 결국 8강 진출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죠. 이번 경기는 해외에서도 역대급 16강 경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큰 관심을 보이며 몇몇 클럽이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균형 잡힌 경기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만 보고 토너먼트를 진행해야 해요. 어려운 부분과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서는 비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기에 임하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4만 명에 달하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의 일부라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축구 스타일을 선보이는 감독으로 수비 전술의 강점을 보이지만 공격 전술에서는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팀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의 뛰어난 공격력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팀이고 아시안컵이 아닌 더 큰 무대에서도 통할 좋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고 말하며 한국 팀의 강력한 공격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양팀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역량이 맞물려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고 예측 불가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은 득점 없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팀은 몇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후반 1분 만에 사우디가 선제골을 넣으며 경기의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사우디는 전형적인 침대 축구 전략을 시전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며 전반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그는 골문을 위협하는 유유 슈팅과 전방으로의 위협적인 패스를 연속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앞에 두고 공을 측면으로 효과적으로 배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측면 전개 덕분에 대표팀은 후반전과 연장전에서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후반 추가 시간에 조규성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마침내 승부차기에 돌입한 경기에서는 조현우 선수의 뛰어난 선방과 한국 키커들의 정교한 슈팅이 빛나며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다소 부진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8강 진출이라는 멋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발밑이 뛰어나고 시야가 넓은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골을 기록하기 위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빌드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며 한국 팀의 공격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사우디의 침대 축구 전략은 이러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강력한 공격력 앞에서는 결국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고 이는 사우디 팬들에게 한국 팀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시도하며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이강인 선수도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은 탈석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 사우디 리그를 글로벌한 빅리그로 발돋움시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이 높았지만 손흥민 선수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로 가고 싶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입장은 그가 축구에 대한 열정과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번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그의 뛰어난 기술과 전술적인 이해도는 사우디 자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엘리케이 이강인 감독은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수죠.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라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신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우디의 영입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와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큰 관심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